최신 기출 문제 8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성적이 첫 번째로 높으면 1등, 두 번째로 높으면 2등, 세 번째로 높으면 3등, 그 외에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if error, choose rank.eq 함수를 사용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서 앞에 한 두 번 정도 기출문제로 풀어보셨던 형식입니다. 자, 이 형식을 보시면 순위 rank.eq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서 choose 함수를 통해서 1, 2, 3등을 뽑아내고 나머지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if 에러를 가지고 공백을 뽑아낸다 라는 순서를 생각하시고, 자, 우리 choose 함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choose 함수는 제일 먼저 인수에 따라서 숫자가 뒤에 나열되어진다. 1일 때는 1등, 2일 때는 2등, 3일 때는 3등, 4일 때는 공백, 이렇게 해서 작업을 앞쪽에 하셨다면 지금은 뒷부분에 데이터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4, 5, 6등인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이 에러를 처리하시는데 에러는 순서대로 하면 rank.eq를 먼저 구하고 이걸 choose를 통해서 순위를 뽑아내고 choose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을 출력하는 형태의 세 개의 중첩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랭크부터 먼저 구해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D3셀에 클릭하셔서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 동호는 하셔서 rank.eq 함수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내 성적 C3위 전체 중에 전체는 F4 절대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더는 큰아이가 1등이니까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여기 한번 해보시면 제대로 순위가 구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순위에 따라서 1, 2, 3등을 표시하라. 자, 등호와 랭크 사이에 클릭하셔서 여기에 choose 함수가 들어가야 한다. 더블 클릭. 커서를 choose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이 수에 의해서 1, 2, 3, 4가 적용이 될 거야. 1일 때는 1등, 2일 때는 2등, 3일 때는 3등을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나면 중요한 거는 지금 결과도 샵 밸류에서 에러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 아이 아까 5등이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에러가 나타나니 이 에러인 경우 3등 이상 이하인 경우에는 if 에러를 통해서 공백을 줘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호와 choose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에러 커서를 다시 if 에러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자, 이 choose 함수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주고 에러가 나타날 때는 뭘 줄까 뭘 주라고 했다. 공백은 큰 다음표 2개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에러가 날 때 공백이 출력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나타나신다 라는 부분.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자, 이 문제 유형은 많이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이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표 2번 표 2에서 컴1이나 시트가 70 이상이면서 이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나 또는 해서 두 가지 조건이 또는 이나로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해서 or 조건이 성립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이면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출력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함수 자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f 조건 함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이수, 아니면 공백하는 간단한 형태의 if지만 이 조건식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고 자세히 쳐다보시면 조건식 안에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컴1이나 시트가 70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라는 조건 둘. 이 두 개는 이면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리고 AND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첫 번째 조건 자체도 나눌 수 있다. 커밀이나 시트가 70 이상. 이 말은 커밀 70 이상이거나 시트 70 이상이라는 형태의 인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또 OR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if 함수는 어렵지 않지만 조건 함수가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럼 조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조건 함수는 나열하는 중첩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텐데 첫 번째 조건은 커밀이나 시트가 70 이상이라고 하는 OR 함수로 되어져야 된다. OR 커밀이 70 이상 또는 시트가 70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 이 조건과 또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AND 조건이 되어줘야 된다. 출석이 70 이상인 AND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 AND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AND 조건. 자, 이거와 뒤에 있는 출석 점수 7 이상이라는 부분이 AND로 연결되어야 된다. 출석 점수. 출석이 7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개가 AND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OR 함수와 AND 함수가 중첩이 되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if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뭐냐면 조건이 맞으면 이수 아니면 공백을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D와 OR 함수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조건이 맞으면 이수 아니면 공백하게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그래서 if 하나 들어가고 조건식이 조금 까다로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 글을 잘 읽고 풀어내는 법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보시면 먼저 if는 간단하니 if 말고 우리 조건부터 한번 적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조건부터 먼저 적으면 커말이나 시트가 70 이상 이나입니다. OR 함수가 들어가야 해.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커밀 H3이 70 이상이거나 다음 시트가 I3이 70 이상 하는 조건 하나. 그럼 여기 true, false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조건에 이면서 AND 조건이 되어야 한다. AND 조건, AND 함수가 출석 점수가 7 이상 중첩되어져야 됩니다. 동호와 OR 사이에 클릭하셔서 AND 더블 클릭 커서를 AND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조건 하나에 조건은 뭐가 된다? 출석 점수가 두 번째 출석 제3이 7 이상 이렇게 적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중첩되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확인하면 true, false에서 쭉 나타나실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조건식이 다 적혔습니다. 그러면 다시 if 함수로 들어가셔서 동호와 AND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체 조건이 들어가졌다. 이게 맞으면 이수 아니면 공백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건식이 까다로울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의 참거진 형태만 나타나지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경우에는 if가 계속 중첩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구별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하시고 밑으로 채우기 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참조하시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표 3에서 세 번째 문제 표 3에서 수영 동아리에 속하는 담당 부서가 총무부의 인원을 C25셀에 계산하시오. 조건은 A24, A25 영역에 입력하시오.
dcount, dcount A, dsum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인원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count 함수가 되어진다. 자, 그런데 count일까 count A일까 라고 했을 때 count는 숫자만, count A는 숫자, 문자 다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표 3에 데이터를 보시면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세더라도 숫자를 가지고는 셀 수 없기 때문에 함수를 뭘 선택해야 한다? dcount A를 선택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dcount A 정해졌습니다. 그럼 조건은 뭘까? 조건은 수영 동아리에 속하면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 해서 이 말은 담당 부서가 총무부라는 말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 동아리면 수영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만 세워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담당 부서가 총무부 해서 두 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일단은 적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건을 여기 입력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적어주시는 게 옳겠습니다. 하셔서 총무부 인원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를 C25에 두시고 등호는 dcount dcount A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똑같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블럭 씌우고 두 번째 개수를 세고자 하는 항목 수영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수영 동아리에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세워달라. D14 조건은 세 번째는 조건 담당 부서가 총무부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셔서 확인 눌러서 2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표사에서 할인 품목이 할인이 아니면서 조건 나왔습니다. 할인이 아니면서 판매량이 40 이상인 조건 두 개 나왔습니다. 수익금 평균을 계산하여 L22셀에 표시하시오. 수익금의 평균을 계산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수익금 평균은 100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라 라고 해서 100단위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결과는 1000단위까지 표시하는 0이 3개 들어가는 형태에서 자릿수는 빼기 3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 average if s 함수는 조건 여러 개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많이 해보셨지만 이 두 함수가 중첩이 되어질 때는 먼저 average if s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해서 반올림을 처리한다라는 이런 식의 중첩 방식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셔서 작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셀 포인트를 L22에 두시고 등호는 average if s 함수 마법사. 자, 첫 번째 average if s, sum if s 함수는 제일 먼저 뭐의 합을 구할 것인지 뭐의 평균을 구할 것인지부터 지정을 하고 갑니다. 자, 뭐의 평균을 구하면 수익금의 평균입니다. 해서 수익금의 평균을 구해 하는 L15, L21 영역을 블럭을 씌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조건을 나열해 가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할인 품목이 할인이 아니면서입니다. 그러면 할인 품목 부분이 할인이 아니면서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부분 할인 해서 넘어오시면 할인이 아니면서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판매량이 40 이상 판매량 부분이 크거나 같다 40 이상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항목을 이동하셔서 큰 따옴표가 붙여져서 문자 형태로 조건식이 쓰여야 된다라는 부분 중요하십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셔서 작업을 하신다. 결과 보이실 겁니다. 확인하시면 구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반올림하여 100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해서 등호와 A 사이에 클릭하셔서 라운드
라운드 더블 클릭, 커서 라운드 쪽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자릿수는 빼기 3 하셔야 전 단위까지 결과가 표시되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표 5에서 성명, 수강 과목수 할인율을 이용하여 수강료를 계산하시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수강료는 수강 과목수 곱하기 5만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가로 닫고 더하기 교재비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인율의 의미는 수강료의 수강 과목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서 수강 과목에 의해서 찾아서 할인율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비라는 부분은 성명의 5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뽑아진 숫자에 5,000을 곱해서 교재비를 책정하면 된다라고 해서 수강 과목 수는 기존 B열을 참조하면 되고 5만은 상수로 입력하실 겁니다. 그럼 괄호 열고 1 상수 할인율 부분은 할인율 표를 이용해서 참조해 오셔야 되는데 아래에 함수가 hlookup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가로 닫고 더하기 교재비 같은 경우에는 성명의 5번째 한 자리를 뽑아와서 자, 아래에 보시면 함수가 그래서 mid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mid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와서 5,000을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수식과 함수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식일 경우에는 잘 분리하셔서 하나씩 체크해서 한번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강 과목수하고 상수인 거는 빼놓고 할인율과 교재비부터 먼저 한번 구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과목수를 가지고 구해 오시겠습니다. 자, 과목수를 가지고 첫 번째 행에서 구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에서 3, 4에서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데이터는 그 하위의 데이터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갖고 오시면 안 되고 비슷하게 같은 값을 갖고 와야 한다라는 부분 해서 우리 hlookup 함수에서 먼저 지금은 수강 과목수를 가지고 범위에서 구해지고 두 번째 걸 가지고 오고 찾는 방법을 비슷하게 근사치 값을 갖고 와야 한다 하는 hlookup 함수 이렇게 해서 작성 한번 먼저 해 보시겠습니다. 자, 하셔서 수강 과목수 등호는 하셔서 hlookup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과목수를 구해달라. 과목수를 찾아달라. 두 번째 과목별 이날 할인율 표에서 F28에서 I29까지 자, 밑으로 채우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된다. F4 절대 참조. 세 번째 찾아지면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가지고 와야 한다. 네 번째 찾을 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비워두시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0으로 나타나지만 백분율로 체크를 하시면 그 나름대로 나타나실 겁니다. 자, 해서 구해졌습니다. 자, 이제 뒤에 연결해서 교재비 한번 구해 보시겠습니다. 교재비 등호는 하셔서 이제 MID 우리 과목수 교재비는 성명의 5번째 숫자 그죠? MID 함수를 이용하셔라. 더블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MID 함수는 문자 열에서 두 번째 함수는 5번째에서 6번째가 아니라 한 자리를 뽑아내온다 해서 4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형태 이렇게 작성하시면 구해시고 곱하기 5,000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셔서 이제 함수가 다 마무리되었다면 우리 이렇게 식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하나씩 수강 과목수 B29 곱하기 상수 50,000 5만원
곱하기 괄호 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1 빼기. 자, 이 할인율이라는 부분에 우리 조금 전에 하셨던 hlookup 함수, hlookup 함수가 들어가실 겁니다.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과목수를 구해달라. 두 번째 어디서? 과목 할인율 표에서 F4 해서 구해시면 두 번째 나머지 해서 확인하셔서 여기서 확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클릭하셔서 괄호를 닫아주시고 연결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셔서 괄호 닫고 더하기 교재비 하실 겁니다. 교재비는 성명의 5번째 숫자 구하실 겁니다. MID 괄호 열고 해서 밑에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성명의 5번째에서 한 자리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인 누르셔도 되지만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셔서 곱하기 5000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 결과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긴 어떤 수식이 나타날 때는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함수가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면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씩 구해서 보시고 시간을 충분히 최신 기출문제 9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비고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함수는 3개, if, and, median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순한 if, 참, 거짓, 우수사원, 공백 형태의 간단한 if에 and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 중앙값 이상이면 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AND 조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이라는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함수부터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2, 3 부분에 클릭하셔서 등호는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보시면 그냥 간단한 함수 숫자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전체 부분을 블럭을 씌워 주신다 하면 이렇게 전체에 대한 중앙값이 딱 구해지는 그냥 간단한 범위만 지정하면 되는 형태의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 메디언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메디언 값을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밑으로 채우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게 맞겠다? 절대 참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셔서 이렇게 구해시면 이 금액보다 계약 총액이 이상이면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써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조건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AND 조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된다. 등호는 AND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첫 번째 조건은 계약 건수가 C3이 크거나 같다 120 이상이냐 이고 그 다음에 계약 두 번째 조건은 계약 총액 내 계약 총액 D3이 크거나 같으냐 이상이냐 뭐봐 전체 계약 중앙값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메디안 가로 열고 전체 블럭 씌워주신다. 이 값과 자 이거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F4 절대 참조 바로 닫고 이 값보 이상이냐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면 이게 맞으면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 이렇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구해보시고 밑으로 채우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나와진다. 라는 부분. 자,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는 if 함수 적으시겠습니다. 등호와 엔드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if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하셔서 조건이 싹 들어가신 상황에서 참이면 우수사원 넘어오시면 큰 따옴표 채우시고 아니면 공백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셔서 확인하시고 밑으로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밑에 더블 클릭 해주시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표 2, 표 2에서 기준일과 기준일 K1에 들어있다. 다음 입사일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K 영역에 표시하시오. 연차는 기준일 연도 빼기 입사일 연도, 나이는 기준일 연도 빼기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2자리. 결과는 입사일이 2012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92로 시작할 때 6년차 괄호 열고 26 괄호 닫고로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함수는 이어 레프트 앰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라. 함수 이어와 레프트는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닌데 이걸 이렇게 쭉 나열하는 수식 형태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아이는 중첩 아니고 수식이다. 나열 수식이다 생각하시고 나열 함수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 6년차라는 연차를 구하셔야 됩니다. 연차는 기준 연도 하니까 기준일이 조금 전에 보셨던 K1셀에 날짜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연도만 뽑아내 와야 한다. 뭐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내 와야 한다 해서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일을 구하고 빼기 그 다음에 입사일자의 연도 입사일자도 날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도 이어 함수 괄호 열고 입사일자 하셔야 연차가 구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뒤에 연차라고 적어야 됩니다. 어떻게 큰 따옴표 연차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 괄호까지 있습니다. 괄호까지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고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문자열 연산자 n% 연산자로 연결해주고 뒷부분에는 나이가 계산되어져야 된다. 나이는 기준일 연도 어떻게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YEAR 기준일 연도 빼기 괄호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 앞에 2자리 하니까 레프트 함수입니다. 레프트 함수 주민번호 2자리 함수 2자리 한다 하고 괄호 닫는다 라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n% 연산자 엔드 연산자로 엮어주셔야 한다. 좀 길지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된다? 괄호 닫아줘야 한다. 괄호가 필요하다. 이것도 어떻게 n% 연산자로 되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이는 대로 풀어 가시다 보면 함수의 결과가 나타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체화 시키시고 들어가서 작업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함수는 어렵지 않으니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하실 겁니다. 또 작성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니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고민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동호는 하셔서 먼저 연차를 구하셔야 되는데 기준일 연도를 뽑아오겠다. YEAR 더블클릭 하셔서 기준일은 K1에 있다. 밑으로 채우기 하실 겁니다. 그럼 K1은 변하면 안 된다. F4 절대 참조 가로 닫고 빼기 그 다음에 입사일의 연도 YEAR 입사일자의 연도 입사일은 I 3, 4, 5, 6 변화해야 하니까 상대 참조 가로 닫고 하나 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띄우고 엔드 띄우고 큰 따옴표 하셔서 연차 괄호 열고까지 하기로 아까 하셨어요. 그죠? 큰 따옴표 하시고 띄우고
n% 연산자 하셔서 이번에는 나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이, 기준 연도 YEAR 더블 클릭 해서 기준 일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기 때문에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됩니다. 괄호 닫고 빼기 괄호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 앞자리 두 자리 LEFT 수 주민등록 번호 클릭하기 힘드시면 아래 거 눌러서 위로 가겠습니다. 제3,2 에서 괄호 닫고 괄호 닫는다까지입니다. 하셔서 뒤에 더 추가하셔야 되면 괄호 닫고 그죠? 띄우고 n% 연산자 띄우고 큰 따옴표 괄호 닫고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구체화 시키셨던 요 소식대로 그대로 적어 가시는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가십니다.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온다. 밑으로 채우기 면 되겠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긴 수식이 나타날 때는 어렵지 않은 함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구체화 시켜서 하나씩 뽑아서 가는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표 3에서 면접과 실기의 평균이 90 이상이면서 조건이 나왔습니다. 90 이상이면 합격, 70 이상 90 미만이면 대기, 70 미만이면 불합격의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서 HLOOKUP 함수와 에브리지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HLOOKUP을 이용하기 위한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찾으려는 값은 그냥 단순한 값이 아니라 면접과 실기 점수의 평균을 찾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HLOOKUP 함수를 활용을 하시되 그냥 단순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에브리지 함수의 결과를 찾아야 한다. 범위에서 찾아지면 두 번째 항목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다음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니라 비슷한 값을 갖고 와야 한다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비워둬야 한다 라는 부분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지 함수가 HLOOKUP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3셀에 클릭하셔서 에브리지 함수 AVER 하셔서 면접과 실기 직접 입력 방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주시고 등호와 A 사이에 클릭하셔서 HLOOKUP 더블 클릭 커서를 HLOOKUP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들어가십니다. 자, 어디에서 두 번째 범위 B23에서 D24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절대 참조해 주셔야 변하지 않습니다. 자, 찾아지면 몇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온다. 찾을 때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워둔다 해서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참조되는지 보시고 제대로 참조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표사에서 대리점이 상공상사인 판매 금액의 최고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 함수는 Tmax, Tmin 함수를 둘 다 활용을 해야 하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식이 필요한데 조건이 따로 없으니 내용 안에 있나 보다 대리점이 상공상사다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함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최고 판매가 하니까 Tmax 그럼 최저 판매가 하니까 Tmin 해서 두 개를 빼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나열 함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나열 함수인데 그냥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Dmax 한 값에 그 다음에 Dmin 한 값을 어떻게 해줘라? 빼줘라 라는 식으로 나열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함수의 조건은 둘 다 대리점이 상공상사 똑같은
조건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적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J24에 두시고 동호는 D, X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뭐에 판매 금액의 최고, 그죠? 판매 금액의 최고를 구하고 싶다. 두 번째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 상사이다. 이렇게 작업해 줬습니다. 확인하면 나와. 수식 입력 줄에 뒤에 연결하시겠습니다. 클릭 빼기 민 D민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전체에서 판매 금액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세 번째는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다. 해서 확인하시면 결과가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나타나지만 항상 어떤 함수와 중첩 또는 이렇게 나열 함수 형태대로 나타나질 것 같습니다. 자, 5번 표 5에서 구분이 가정용인 전기요금의 합계를 계산하여 D37셀에 표기하시오. 전기요금 합계는 100짜리에서 내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내림 1000단위 해서 단위수는 빼기 3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1000단위이기 때문에 빼기 3. 라운드 다운 함수와 서미프 함수를 이용하시오 라고 해서 작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뭐 많이 풀어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서미프 먼저 해서 구한 다음에 내림 작업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시면 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셀 포인터를 D37에 두시고 등호는 하셔서 SUMIF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SUMIF 함수는 조건식부터 먼저 적으십니다. 조건식이 뭐냐면 구분이 가정용인 어디에 A28에서 A36까지 중에 이 아이 중에 뭐인 것? 가정용인 걸 찾아요. 가정용인 것. 세 번째는 찾아지면 뭘 더하라? 전기요금을 더하라 해서 1대1로 대응되는 형태로 해서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확인. D28에서 D36까지 블록을 씌우시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진 값을 내림하실 겁니다. 자, 등호와 서미프 사이에 클릭하셔서 라운드 다운 함수를 선택하십니다. 자, 커서 라운드 다운으로 옮기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셔서 자리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과의 자리수는 1000단위까지 표시한다. 빼기 3. 이렇게 해서 자리수는 빼기 3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3 적어주십니다. 확인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 10회 문제 2 계산 작업 하시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컴퓨터 일반이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워드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의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합격과 불합격을 출력하는 if 함수, 간단한 if 함수입니다. 근데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크게 두 가지.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그리고 워드가 워드 평균 이상이면 그래서 두 조건이 이고 그리고로 되어지는 AND 함수가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교값이 뭐 상수가 아니라 함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평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 함수가 안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함수가 어렵지 않으니까 함수부터 한번 적겠습니다. 조건식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AND 조건식 등호는 하셔서 AND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먼저 내 컴퓨터 일반 점수 B3이 이상 크거나 같으냐, 어떻게 컴퓨터 일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나 average 함수 가로 열고 전체 평균을 지정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평균 부분, 전체 평균 부분은 절대 참조 형태 F4 해서 절대 참조 형태대로 바꿔주셔야 한다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또 워드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 워드가 C3이 크거나 같으냐, 뭐 average
전체 에버리지 함수 F4 이 아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만족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질 겁니다. 이제 합격과 불합격 함수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남기시고 등호와 AND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더블 클릭 커서를 다시 if 쪽으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하셔서 이게 맞다면 합격 아니라면 불합격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때 큰 따옴표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하니 다른 항목에 클릭하셔서 큰 따옴표가 확인되게끔 하시고 보이는 걸 보시고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 하셔서 제대로 참조가 이루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2번) 표 위에서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 판매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다. 판매 가격표의 의미는 제품 코드의 앞에 두 자리가 A이면 180, BB이면 550, CC이면 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와 레프트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함수는 많이 보신 함수고 일단 여기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게 기본이니까 판매 수량은 상수로 G열에 주어져 있습니다. G열을 참조하면 되겠다. 근데 판매가는 어디서 참조해야 된다? 판매 가격표에서. 가격표에 제품 코드의 앞에 두 자리를 뽑아내는 거는 레프트. 뽑아내어서 세로 방향으로 체크하시는 건 VLOOKUP. 체크되어지면 판매가 두 번째 항목을 갖고 온다라는 부분 레프트 함수,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VLOOKUP 함수는 많이 하셨지만 한번 분석해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VLOOKUP 함수. 오늘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값이 아니라 왼쪽에서 두 자리를 뽑아내는 함수.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레프트 함수 제품 코드의 두 자리를 뽑아내어서 이 아이를 범위에서 찾아야 한다. 범위에서 찾아지면 1, 2 중에 두 번째 값을 갖고 오고 찾을 때는 문자기 때문에 정확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는 찾는 방법이 반드시 정확한 0을 적어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레프트 함수가 VLOOKUP 함수의 인수로 중첩되어지는 함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레프트 함수부터 하시겠습니다. 두 번은 하셔서 레프트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제품 코드에서 두 자리 뽑아내겠습니다. 확인하시면 구해졌습니다. 밑으로 채우기 보시면 되어지고 자, 여기에서 우리 VLOOKUP 들어가겠습니다. 동호와 레프트 사이에 클릭하셔서 VLOOKUP 더블 클릭 커서를 VLOOKUP 자리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이 아이를 찾아달라. 두 번째 어디에서 제품 판매 가격표 J3에서 K9까지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은 절대 참조 변화하면 안 된다. 자, 찾아지면 1, 2 중에 두 번째 값을 갖고 오고 네 번째 찾을 때는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갖고 와야 한다. 0 이렇게 작업해 주시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밑으로 쫙 구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고 근데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고 사실 이 판매가를 이렇게 구해 오시고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뒤로 곱하셔도 상관없지만 등호와 VLOOKUP 사이에 클릭하셔서 판매 수량 G3 곱하기 하셔서 수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인 영어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 21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조건은 F19, F21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시고 반올림에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반올림에서 자릿수가 소수 둘째 자리 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함수는 dAverage와 라운드를 써라 라고 나왔습니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라 라고 나와 있으면서 조건식을 적는 영역이 나왔습니다. 조건은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입니다. 자,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하셔서 F19 영역에 붙여 넣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적어 주시면 이 아이는 이거나가 적용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급 필터에서도 마찬가지 형태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에버리지, 디에버리지에서 평균을 구하고 라운드하는 중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포인트를 E21에 두시고 두고는 하셔서 먼저 디에버리지 함수부터 푸시겠습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의 평균을 구하기로 했다? 영어의 평균을 구하기로 했다. 영어 22 영어의 평균을 구해달라. 세 번째 조건은 계열이 인문과 자연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해서 F19, F22 블록을 씌워주십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두두두둑 나타나는데 자릿수 반올림해서 자릿수를 소수 자리 두 자리로 해달라. 등호와 디에버리지 사이에 클릭하셔서 라운드 더블 클릭 커서를 라운드 쪽으로 옮기시고 X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이번에 자릿수는 두 자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확인하셔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표사에서 4번에 세 번째 문자가 1이면 경립과 2면 인석과 3이면 총무부 그 외에는 영업부를 비교해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if error choose mid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choose를 가지고 1 경립과 2 인삽과 3 총무부 구하고 그 나머지는 에러가 발생하게끔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 에러를 가지고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그 외에 영업부를 표시하는 방식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hoose 함수인 경우에 찾아가는 문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4번의 세 번째 문자 한 자리를 가지고 찾아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해보셨던 choose 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텐데 choose 함수 이번에는 그죠? mid 함수가 들어가실 겁니다. 4번에 세 번째 문자 한 자리를 가지고 찾겠다. 1이면 경립과 2면 인사과 3이면 총무부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문자들은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에러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중첩 함수 부분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먼저 어떻게 그죠? mid 함수를 가지고 choose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처리하면 되겠다는 이 세 개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중첩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작업하시겠습니다. 셀 포인터를 K13에 두시고 등호는 하셔서 먼저 안쪽부터 MID 함수부터 구해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4번 H13에 세 번째 문자 한 자리를 갖고 온다. 확인하셔서 주로 채우기 해보시면 나타나집니다. 자, 하셔서 이걸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오겠다. 등호와 MID 사이에 클릭, choose 더블 클릭. 커서를 choose로 옮기시고 f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이 1이라면 경립과 2라면 인삭과 3이라면 총무부까지 하시겠습니다. 총무부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죠? 등호와 추주 사이에 클릭하셔서 if error 하셔서 에러 작업을 한다. 커서를 if error로 옮기시고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뭘 주라? 영업부를 줘라. 근데 이때 큰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항목을 이동하셔서 큰 따옴표가 씌워지는 걸 보시든지 반드시 큰 따옴표를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더블 클릭 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 자, 하셔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표 5에서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판매량이 20 이상인 4원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D32셀을 표시하시오. 숫자 뒤에 1을 표시하시오. 해서 얘 1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하시오. 이 %, 연산자는 뒤에 1 붙일 때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 count if s, sum if, average if s 함수 중에 뭘 써야 할까요? 그죠? 판매 금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sum if s 함수를 쓰시겠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작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sum if s 구하고 1 붙이는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셀 포인트를 D32에 두시고 도는 sum if s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들어가셔서 자, if s 함수는 제일 먼저 뭐의 합을 구할 것이야, 뭐의 평균을 구할 것이야 라는 부분을 먼저 지시하고 갑니다. 자, 조건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판매 금액의 합이 필요해. 그죠?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해달라. D25에서 D32의 합을 구해달라. 그 다음부터 조건을 적어 가십니다. 소속 지점 B25에서 B31까지가 뭐인? 북부인, 부인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판매량 C25에서 C31 판매량이 뭐 20 이상, 크거나 같다 20 이상.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항목을 넘어가셔서 큰 따옴표가 반드시 조건식에 붙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 금액이 나와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해준다 라는 부분입니다. 20 이상인 4원명의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한다 라는 부분 해서 확인 하셔서 구해집니다. 근데 이 뒤에 뭘 해야 된다? 1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와 쭉 서미표 나와 있는 뒤에 클릭하셔서 한 칸 띄우고 %, 연산자 1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